여러분 지금 밖에 눈이 내립니다. 지금 11월 중순인데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좀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야외 활동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레저 활동 하시더라도 갑작스러운 이런 뭐 폭설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 지금은 이제 눈이 내리고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뭐 폭설이라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말짱한 해가 뜨는 날씨에서 지금 순식간에 눈이 막 날리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이럴 땐 뭐 음식, 뭐 물 이런 거 중요치 않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체온 유지. 그래서 제가 가장 생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이 체온 유지인 이유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 위험한 어떤 기후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 한겨울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눈발이 굵은 게 이렇게 날릴 거라고는 생각을 저도 못했지만 이런 것이 야외에서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이런 날씨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때가 이제 조난 또는 이제 생존 상황이 되는 거죠. 눈발이 장난이 아니다. 하늘은 또 태양이 또 한쪽 부분은 쨍쨍하게 떠 있는데도 눈발은 상당하게 날리고 있어요. 잠시 후 전방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방송국 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JTBC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경규 김구라 씨가 나오는 뭐지? 막 나가는 뉴스인가? 막 나가는 뉴스쇼? 두 분이 직접 이제 그런 걸 체험해보는 거고, 그 다음 이제 SBS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보여준 거죠. 어떤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체온 유지하는지 그런 부분 보여준 거고, TVN 같은 경우는 돈키호테인가? 거기는 원래 이제 무인도에서 하려고 했어요. 무인도에서 예를 들어 조난당했을 때 어떤 그 팀원들이 이제 그런 생존하는 기술들을, 안전 기술들을 이제 보여준 거랬는데 아마 TVN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섬에서 이제 그런 게 할 수가 없어요. 불 피고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힘들고 캠핑장에서 하는 걸로 하면 조율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셋 다 제가 이번 주 일정이 다 안 맞아서 다 출연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금 이맘때쯤에 고민이 될 수 있는, 또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건 중에 하나죠. 겨울산은 아니지만 가을산에도 조난을 잘 당합니다. 가을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 그 다음 이제 개인의 어떤 장비와 기술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가 있죠. 얼마 전 뉴스에도 높은 산도 아닙니다. 낮은 산, 동네 산인데 거기에 이제 추락사 하신 분이 있어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 낙엽 있죠. 낙엽을 밟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바위 위에 있는 낙엽을 밟고 미끄러진 적이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 가을에는 이 문제가 뭐냐면 낙엽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낙엽이 특히 비가 내리고 온 후에는 더더욱 미끄러워요. 물기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쉽게 미끄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 뭐 사냥을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낙엽이 있는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밟기 전에 그 무게 중심을 잘 배분한 상태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 경사지라든가 바위 위에 있는 이 낙엽, 특히 비가 내린 후에 겉은 말랐을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은 아직 젖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굉장히 미끄러운 어떤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을 잘못 뒤지면 정말 사고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행하실 때 비가 온 다음날, 아니면 비가 조금씩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든가, 하여튼 바닥이 젖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낙엽을 굉장히 주의해서 밟으셔야 된다는 거. 특히 경사지라든가 암반 지역을 지나실 때는 더더욱 당연히 비가 왔을 경우, 젖었을 경우에 더더욱 미끄럽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낙엽까지 쌓여있다, 아니면 바람에서 낙엽이 암석 쪽 또 암반 쪽으로 날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1차적으로 사고 예방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신발끈 있죠. 신발끈 여러분 잘 매셔야 돼요. 올라갈 때는 신발을 발등 쪽만 이제 잘 이렇게 잡아주시도록 해주고, 발목 쪽은 좀 여유있게 해서 발목의 움직임이 원활하게끔 해줘야지 피로도도 낮추고, 발목의 움직임이 원활한 만큼 산행할 때 이 발의 움직임도 덜 불편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고요. 대신 중요한 건 내려올 때는 반드시 발목까지 다 끈을 아주 타이트하게 발목을 꽉 잡아주시게끔 그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꽉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 그 신발끈이 꽉 조이다 보면 신발끈이 이제 느슨해진, 이게 여유가 생긴 거죠. 남죠. 그럼 반드시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 관계없지만 풀리지 않는 매듭을 1차 해주고, 남은 짜투리 끈은 앞쪽에 신발끈이 묶여있는 레이스 그 사이로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산행하다 움직이다가 끈이 풀려가지고 바위에 틈에 뭐 걸린다거나 나뭇가지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풀린 끈을 모르고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 산행과 겨울 산행에는 이 신발끈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 이 발목까지 꽉 이게 신발끈을, 발목 보호를 위해서 신발끈을 꽉 조여주는 거랑 신발끈 처리 잘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려올 때 이제 상쾌한 정상을 밟고 기분 좋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때 먼저 꼭 기억해 주세요. 점검할 거, 신발끈.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가을 겨울에는 발목까지 이렇게 감싸주는 등산하고 좋습니다. 등산하는 항상 한 2가지 정도를 챙겨주시면 좋죠. 일반 트레킹용으로 미드컷 또는 이제 경등산화에서 로우컷, 그러니까 발목이 좀 드러나는 그런, 발목이 움직임이 좀 편안한 그리고 가벼운 그런 어떤 등산화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지만,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중등산화, 즉 이제 미드컷 이상 하이컷, 그러니까 발목을 완전히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등산화로 여러분들이 챙겨주신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아요. 그 등산할 때 발생되는 대부분 사고가 하산할 때 발생되는데, 올라갈 때는 크게 사고가 발생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 힘을 다 써버리고, 올라갈 때 넘어지는 건 그냥 앞으로 그냥 기울어지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내려올 때 넘어지는 건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발목이 잘 잡아주는 그런 등산화를 이제 신고 있으면 이 뒤틀림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에 해가지고 한쪽이 쏠렸을 때, 삐끗했을 때, 그때 발목이 완전히 꺾인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다친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발끈과 이 발목까지 감싸줘야지 하산할 때 발의 지지를 잘해줘가지고 덜 미끄러져. 발목이 휘청휘청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순수 발의 힘만으로 이렇게 그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 신발 힘도, 이 발목을 잡아준 신발 힘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덜 힘듭니다. 덜 힘들고 더 안전하죠. 그래서 그 하산할 때 발의 움직임 잘 보세요. 올라갈 때 이렇게 꺾여 올라가지만 하산할 때 이렇게 발바닥과 발목이 이렇게 꺾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비틀어지면 쉽게 발목이 휙 돌아갑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발목을 꽉 잡아줘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발바닥에, 여기가 발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바닥 움직임에 발목의 움직임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덜 필요해요. 그래서 발등 쪽은 신발끈을 잘 매주고, 그 다음 이 발등 위쪽, 그러니까 발목에 가까운 부분은 약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발의 움직임이 아주 원활하거든요. 이런 어떤 팁을 여러분들이 잘 쓴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낙상사고라든가 미끄럼 사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예방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조난을 이제 어떻게든 당했습니다. 뭐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탈진할 수도 있고, 또 동네산의 문제가 잘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다니는 길, 아니면 낙엽에 의해서 원래 길이 덮여버린 경우가 있어요. 헷갈립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뭐 우리 선조들이 다녔던 길 그런 것들, 아니면 동네 사람들만 다녔던 길, 근데 지금 잘 안 다니는 길, 이런 것들이 일반 등산로랑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낙엽들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덮여져 버리면 순간적으로 길이 이렇게 끊겨져 버리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리본 같은 거 달려 있죠. 우리 산악회에서 길 안내 차원에서 길을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죠. 리본을 달아놓는데, 어떤 경우는 리본을 달아놓은 그 나무 가지가 부러져 버리거나 그 나무 자체가 부러져서 이상한 쪽으로 가리키는 거 실제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당했어요. 왜냐면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쉽게 부러질 수 있단 말이죠.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조난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땐 제일 우선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생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 유지만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할 수도 있고, 또는 구조대가 충분히 여러분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켜내면서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 유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조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 유지를 이제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불을 피우는 거예요. 역대 제가 이제 이 산악 사고들 쭉 조사해보고 등산학교에서 교육하기 전에 그런 사례들을 쭉 분석해봤을 때, 조난 당했을 때 불을 피웠던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다. 근데 불을 피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례는 100% 죽었는데, 제가 뭐 조사에 빠진 누락되는 그런 건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돌아가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불을 피우면 살아요. 근데 우리가 라이터를 휘두를 수 없죠.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상 상황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응급킷, 비상킷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파이어스틸이에요. 파이어스틸은 말 그대로 애초 생존용품으로 만들어졌고, 이 파이어스틸을 챙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등산학교에서 산행 리더라든가 아니면 그 산행 안전 교육을 할 때 이 파이어스틸 실습을 시키는 이유가, 요거는 합법적입니다. 라이터 들고 가는 사람들은 산에서 담배 피우겠다는 거고, 산에서 쉽게 이제 불을 피워서 조리를 해먹겠다는 사람들의 마인드지만, 파이어스틸을 챙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조치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파이어스틸을 잘 활용하는 법을 미리 평상시에 연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스틸은 여러분들이 산행의 비상킷으로 조난 대비용으로 챙겨 가시되, 파이어스틸을 이용해서 빨리 불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미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딱 세팅해 놓고 연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만 피우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불만 피우면 삽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정말 파이어스틸을 챙기지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쉘터를 만들기 전에 좋은 지형을 먼저 찾으세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자연지형을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곳은 뻥 뚫린 지역보다는 최대한 폐쇄된 지역, 아니면 어느 방향이든 좀 막혀있는 지역, 이게 바위 틈도 좋고요, 아니면 안반을 등져도 좋고, 아니면 움푹패인 지형도 좋습니다. 그런 지형에 여러분들이 이제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런 지역에 가서 그 다음 이제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이제 쉘터를 구성하면 되죠. 한쪽 부분을 이제 막거나, 아니면 양쪽 부분을 막거나, 나무와 나뭇가지, 나뭇잎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쉘터를 여러분들이 구성하면 됩니다. 쉘터 구성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하면 돼요. 한 번씩 해보면 쉽게 숙달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TP 형태, 아니면 그 린투 쉘터 개념으로 지형 지문에다가 그냥 나뭇가지를 계속 쌓고 그 사이에다가 나뭇잎을 계속 쌓아 올리는 그런 형태, 그리고 몸을 웅크릴 수 있는 그 안에서 누울 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누울 수가 없어요. 누우면 차가운 바닥에 몸이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체온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생존을 버틸 때는 최대한 웅크린 자세, 그리고 공간은 그 웅크린 자세에서 몸이 보호되고 앞쪽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만 확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잠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웅크려서 버티는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크기의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 지형을 이용하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쓰기에는 또 TP 형태 또는 그 린투 스타일의, 린투는 기울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형 지물에다가 계속 나뭇가지를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이란 재료가 최소로 들어가요. 최소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았겠지만 약 1km 예, 진짜 이번 주는 너무 바쁘고 일정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보여드린 대신 제가 이렇게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별도로 다시 그 바깥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구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고란 것은요 확률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0.1%의 확률이라도 내가 걸리면 100%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사고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고 그 사고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은 다음에 사고를 잘 안 당한다 그랬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잘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런 활동 자체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누가 당하냐면 역시 나는 그런 일이 절대 당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바로 다음 타자입니다. 다음 그런 사고에 노출되고 그런 사고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예비 후보자예요. 그러면 거의 국민 대다수죠. 그래서 매년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사고를 해프닝으로 끝내버릴 수 있게끔 장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잘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금 가을을 넘어서서 겨울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계절 요 사이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심하기 때문에 겨울도 아닌데 너무 두껍게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또 뭐 가을이라 생각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기에는 온도차가 심하고 그다음 지금도 눈이 낼 수 있는 상황이고 바로 이럴 때 차라리 최고 수준의 장비, 최고 수준의 보온 옷 챙기세요. 더우면 벗으면 되지만 추울 때 입을 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바로 생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체온 유지에 맑은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있으면 꺼내 입어버리면 끝납니다. 그 다음 불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꼭 야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